이번 챕터 10 감수분열 의성생활사 공개 강의를 맡은 2학번 최지훈입니다. 일단 교과서를 보시면은 10단원이 총 4개 소주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 소주제에 따라서 제 강의 또한 4개 파트로 나눠보았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1. 유전과 생식, 다음 2. 유성생활사, 3. 감수분열, 4. 감수분열 유전적 의미입니다. 일단 유전이라 함은 엄마 아빠의 형질이 제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이고 이 유전자를 전달한 매개체가 생리세포입니다. 생식에는 우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생식은 하나의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해서 생리세포의 결합 없이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자식을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성생식은 두 개체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방식으로 두 개의 차이점은 우성생식은 하나의 개체로부터 유성생식은 두 개의 개체로부터 자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성생활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사란 수정에서부터 자식이 생기는 순서입니다. 즉 유성생활사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생활사를 뜻합니다. 유성생활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염색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체세포에는 성염색체 22쌍, 그리고 성염색체 1쌍, 총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각 쌍의 두 염색체는 상동염색체라고 불리며 이 상동염색체는 서로 길이와 모양이 같고 같은 유전적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운반합니다. 각 쌍의 상동염색체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백체 세포는 다이플로이드 셀이라고 부르며 EN은 46이라는 표현을 하고 반응체 세포는 하플로이드 셀이라고 부르며 N2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백체 세포는 EN의 형태를 띠고 반응체 세포는 N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총 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동 염색체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고 6개 염색체이기 때문에 EN은 6, 이백체 세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성 생활사에서 생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인간의 유성 생활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감수 분열을 통한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수정이라고 하고 이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 형태의 수정체가 만들어지며 이 수정체가 체스포 분열과 발생 과정을 거치며 이제 하나의 개체를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생활사의 다양성. 일단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생물은 감수 분열과 수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과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총 3가지의 유성생활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왼쪽부터 A는 인간과 동물의 유성생활사, B는 식물과 몇 가지의 해조류, C는 대부분의 균과 몇 가지의 원생 동물입니다. 일단 A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B, 식물과 몇 가지의 해조류에 대해 유성생활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단 스포로파이트라는 포자체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 반수체 세포인 포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자가 세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배우체가 생성되고 이 배우체에서 생세포가 만들어지며 다른 개체와의 생세포의 결합을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 이제 수정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A와 비교했을 때 B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중간에 배우체라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 B
유성수양활사만의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Alternation of Generation, 세대 교체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세대 교체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이제 여러분의 세대로 세대가 교체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이 비의 유성생활사에 접목을 시키자면 처음에 나왔던 스포로파이트, 포자체를 부모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나온 하나의 개체가 가메토파이트, 배우체, 즉 자식입니다. 근데 그 배우체에서 생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유성생활사 한 사이클을 돌 때 부모, 자식, 손자가 다 모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성생활사를 세대교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의 유성생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의 그림에 있는 하나의 약간 한 생명체가 보이실 텐데, 그래서 이 생명체로부터 체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세포가 다른 개체 생세포의 결합을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 수정체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 과정은 A, B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A와 B를 보시면은 이제 수정체에서 이제 바로 그 최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는 A, B와 다르게 수정체에서 개체가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가 감수분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감수분열 과정에서 반수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반수체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수정체에서 바로 개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C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유성생활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감수분열과 수정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A를 보시면은 감수분열에서 수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셋 중에서 제일 짧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C를 보시면은 이제 감수분열에서 수정 넘어갈 때 가장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성생활사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감수분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같이 염색체 복제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1감수분열과 제2감수분열이 있으며 이 두 번의 분열을 통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수분열의 각 딸세포는 부모세포 염색체 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감수분열을 도식화해놓은 간단히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관계되는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제된 세포가 제일 감소 분열을 거치면서 상동 염색체 분열이 일어나고 제2 감소 분열을 거치면서 염색 분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배우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감수 분열은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페이스 전기, 메타페이스 중기, 아나페이스 후기, 텔페이스 앤 사이토키네시스, 말기와 세포질 분열입니다. 먼저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전기는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단계보다 더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심체 이동이 일어나고 방추사의 형성, 그다음에 핵막 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2개의 원 모양, 그 노란색 금색깔로 표현된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심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체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그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바로 방추사, 이제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연보라색을 띠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핵막 소멸로 인해 남은 핵막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 전반부에서는 염색체가 응축되면서 교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치아스마타라는 교차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차와 교차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기 후반부에서는 이제 중심체 위제 소관이 방추사 부착점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후반부에 일어난 이런 사건 때문에 중기에서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중립판에 나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판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단어인 이제 적도판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다시피 위제소관과 방추석 부착점의 연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후기입니다. 후기에는 이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발생을 해서 방추장치에 의해 각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는 여전히 중심립에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로 하나의 구성체처럼 이동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단백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말기와 세포질 분열입니다. 말기 초반부에 세포의 반반이 각각 반수체 형태의 복제된 염색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은 말기가 시작하는 동시에 일어나면 두 개의 반수체의 딸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물세포에서는 가운데 림프페인 이런 분열구가 형성이 되고요. 식물세포는 분열구가 아닌 세포판이 형성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에서 가장 어, 중요한 점, 또 쉽게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점은 바로 중심체가 형성되고 교차가 발생하며 교차점이 전기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에서는 이제 상동염색체 독립적 분리가 일어나고 후기에서는 상동염색체 분리, 다음 말기에서는 두 개의 반수체 세포가 형성되며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분할구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감수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제2감수 분열도 1감수 분열과 마찬가지로 총 4개의 단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스 2, 이제 각각의 단계 뒤에 2가 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제2감수 분열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2감수 분열의 전기에서는 방추사 기관이 마찬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후반부에 염색체들이 척도면으로 이동을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제2감수 분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염색체들은 척도면에 모두 위치하게 되고 제1감수 분열에 있었던 교차로 인해 각 염색체의 두 염색 분체는 서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의 염색체가 하나의 색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색깔이 혼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염색 분체의 동원체에 광주사 미소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는 이제 염색 분체를 붙잡고 있었던 단백질의 분해로 인해 각각 하나의 염색체로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즉, 이제 제1감수 분열 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 반면에 제2감수 분열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기에서는 핵이 생성이 되고 염색체의 응축이 풀리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4개의 반수체 상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되며 4개의 딸세포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감수 분열의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전기 같은 경우는 방추장치 형성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제 제일 감수 분열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띠고요. 중기에서는
염색 분체의 유전적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기에서는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서 염색 분체 분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말기에서는 핵생성이 가장 특이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염색체가 풀어지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염색 분체가 하나의 구성체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단백질이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백질 분해라고 해서 단백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 단백질이 바로 이제 1번, 2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코에스틴이라는 단백질과 접합 시냅토네말 컴플렉스라는 접합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단백질 형성으로 인해서 염색체 응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접합 복합체가 점점 생성이 되면서 염색 분체의 응축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크로스오버, 교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가 많이 발생된 이러한 상태를 시냅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단백질이 이제 풀어지면서 접합복합체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두 염색체의 그 사이가 거의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붙어있는 지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우리는 치아스마타, 교차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감수 분열을 체스포 분열과 비교를 통해서 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총 5개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DNA 복제는 체스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간기에서 모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의 횟수는 체스포 분열은 1번, 감수 분열은 2번 발생하고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체스포 분열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딸세포의 수와 유전적 구성. 체스포 분열은 딸세포가 총 2개이고 유전적 구성이 그 모세포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수 분열은 딸세포가 총 4개가 형성이 되고 유전적 구성은 서로 모두 다르다라고 알 수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물, 균이, 식물에서의 역할. 체스포 분열이 주는 역할은 생장과 조직의 회복이며 감수 분열은 염색체수 반감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준비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또 감수 분열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 영향을 미치는 유전생활사에서 유전적 다양성, 즉 감수 분열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염색체의 독립 유전, 그리고 교차, 마지막 무작위 수정이 있습니다. 염색체의 독립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1 감수분열 중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독도면의 무작위로 배열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 이제 윗부분 딸세포는 앞으로 딸세포가 될 부분은 2개의 빨간색 염색체와 하나의 파란색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작위로 배열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놔야 될 수 있겠지만 3개 모두 빨간색, 3개 모두 파란색 염색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각각의 딸세포는 50%의 확률로 구 또는 모의 염색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염색체 각상이 독립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염색체의 독립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유전, 이런 염색체 조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2의 n제곱입니다. 이 n에 들어갈 수는 각 동물마다 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2의 23승, 왜냐하면 반수체 세포
형태가 바로 N23, 즉 염색체가 총 23개, 23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우는 총 2의 23승, 대략 840만 정도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숫자도 너무 적게 잡은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교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차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혼합한 제조합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교차는 평균적으로 각 염색체에서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까지만 해도 교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젤 감수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전기에서 이 교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염색체의 구성, 색깔이 서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경우를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4개의 딸세포 모두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작위 수정인데요. 일단은 부의 생세포와 모의 생세포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2의 23승 곱하기 2의 23, 약 70조 정도 되는 경우의 수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 70조는 최소한의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교차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 즉 교차까지 낸다면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뜻은 우리들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김새를 띠면서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유전자 다양성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 10단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키통, 핵심 단어들을 올려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그 링크로 그 워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